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군산 청소년실험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뉴스 크리에이터 카스타의 일환으로 플라워 관련된 취업 함께 녹화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라봉인플로체라는 이제 매장이랑 라봉인 플로리스트 학원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은 지금 생화를 파는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2층은 이제 조화랑 뭐 소품들, 화병이나 뭐 그런 거를 파는 매장이고 3층은 이제 교육청에 등록된 플로리스트 정식 학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플로리스트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혹시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위치는 저희가 중앙로 쪽에 우체통 거리에 코너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네. 쉽게 하면 저희 군산우체국 바로. 네, 군산우체국 바로 옆쪽에. 네. 혹시나 이 플라워 과정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지. 네, 그 플로리스트 같은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화훼장식 기능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윗단계로 화훼장식 기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은 저희 같은 이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진학해서 이런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연암대학교라고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모색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개 많이 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체험 키트를 받으신 분들이 함께 따라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네. 주제가 아무래도 참가자들이 창의력을 뿜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있으면 좋으니까 소개해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이 체험을 해볼 주제는 센터피스 만들기인데요. 일단 센터피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역하자면은 가운데에 있는 한 조각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유럽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식사를 하는 자리, 식탁 가운데 꽃을 놓는 거에서부터 유래가 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연회장이나 그런 데에도 이런 센터피스가 많이 쓰이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집에서 식탁에서 앉아서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같이 꽃을 감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센터피스를 해볼 거고요. 일단 꽃꽂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로랄 폼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꽃을 꽂았을 때 꽃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양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는 이거의 3분의 1 조각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큰 조각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뭐 리스 동그란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공 같은 형태로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재료는 이렇게 말라있는 플로랄 폼 직사각 형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플로랄 폼을 각자 화기에 맞는 사이즈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래 크기의 3분의 1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하셨을 때 얘를 물을 적실 수 있는 이런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일 때는 이렇게 물 위에 띄워두고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얘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급하게 물을 먹인다고 해서 이 플로랄 폼을 꾹 눌러서 겉면만 물이 적시게 하면 이 안에까지 물이 안 차서 오히려 꽃을 빨리 시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까지 물이 다 천천히 스며들 수 있게 가만히 띄워놓고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게 진짜 중요한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적셔지면 점점 진한 색으로 바뀌죠.
이 플로랄 폼은 꽃을 고정하는 목적도 있고 또 동시에 꽃이 조금 오래 갈 수 있게끔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플로랄 폼이 바닥까지 이렇게 앉혀질 정도로 가라앉았으면 일단 이거를 물통에서 빼서 다시 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원통형 화기를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원통형 화기에 플로랄 폼을 이렇게 세워서 일단 안착을 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꽃은 총 3종류, 그리고 이제 잎소재까지 해서 4가지 종류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도 이렇게 다양한 색채로 우리한테 나오고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개 핑크색 위주의 카네이션들을 보여드릴 거지만 이것 이외에도 뭐 흰색, 녹색, 보라색 다양한 색채의 카네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꽃이 있는데요. 얘는 스톡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 친구는 향기를 맡아보면 굉장히 향기가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시각적으로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향기까지 같이 더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향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이런 스톡을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미스티블루라고 하는 꽃인데 자세히 보면 이 꽃들이 봉오리 상태에서 피면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펴나가요. 얘의 특징은 우리가 말렸을 때도 이 모습으로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파리 소재인 얘는 우리가 측백나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백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런 측백나무가 우리가 꽃을 받쳐줄 꽃받침 역할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꽃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센터피스를 꽂아볼 건데요. 센터피스는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꽂아볼 센터피스는 돔 스타일이라고 해서 위가 둥근 형태의 꽃꽂이를 한번 같이 꽂아볼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꽂아야 될 소재는 이 녹색 이파리가 있는 편백나무, 측백이라고 불리는 편백나무를 가지고 먼저 꽂아볼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얘가 잘 꼽힐 수 있는 단단한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일단 가위를 다 들고 계시죠. 가위로 이 가운데 보면은 줄기에 따라서 갈색 줄기가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화기의 딱 높이에 맞는 정도? 잘 모르시겠으면 화기에 일단 세워보시고 이 길이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한 단 한 단씩 잘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재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 짧고 길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씩 잘라서 이거를 한 9줄기 정도 재단을 해놓고 준비를 시켜줍니다. 자, 일단 이 편백나무가 다 재단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꽂아볼 거는 제일 조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예쁜 모양이 조금 똑바른 이런 편백을 가지고 먼저 제일 꽂아볼 건데요. 일단 한 줄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꽂기 전에 일단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꼽히는 지점에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나 있으면 얘를 잘 안 꼽히기도 하고 물에 닿으면 이파리는 썩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파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젖혀서 이파리를 한 1에서 2cm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잘랐을 때는 그냥 반듯하게 잘랐는데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뾰족하게 이
끝부분이 뾰족해질 수 있게 사선으로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꽂아볼 순서는 정가운데, 플로랄 폼의 정가운데 반듯하게 한 깊숙이, 어느 정도 너무 깊게 꽂으면 줄기끼리 얽혀서 꽂기가 힘드니까 적당한 길이, 우리가 한 1에서 한 2cm 정도 깊이로 꾹 눌러서 정가운데 한번 꽂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백나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로 자르시면 돼요. 같은 길이로 자르는데 이번엔 왼쪽, 그 다음엔 오른쪽.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 그 다음에 뒤쪽. 자, 이렇게 가운데부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꽂아줬죠, 4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짧게 한번 잘라서 앞과 왼쪽 사이에, 그 다음에 앞과 오른쪽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꽂았던 그 사이사이 공간들을 동그랗게 채워주신다는 생각으로 한 줄기 한 줄기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꽂을 때는 마찬가지로 줄기 아랫부분의 이파리를 항상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둘러서 다 꽂았으면 중심에서부터 이 앞과 뒤 양옆 이 윗부분 공간들이 또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그래서 너무 빽빽하면은 다른 꽃들을 꽂기가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이 플로랄 폼이 적당히 보이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주시면 벌써부터 이 편백나무만 가지고 약간 둥그런 형태를 지어줬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꽂아볼 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네이션인데요. 카네이션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하나 골라보세요. 자, 카네이션을 꽂기 전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좀 활짝 펴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꽃봉오리 상태로 카네이션이 있으면 얘네가 물에 꽂아놓은 것처럼 확 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꽃잎을 젖혀주면 이렇게 동그랗게 활짝 피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꽃을 꽂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카네이션에는 이 줄기에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줄기를 자를 때 잘라서 꽂아야 되는데 마디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얘는 잘 안 꼽힐 뿐더러 우리가 꽃을 꽂았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마디에 걸쳐져 가지고 얘가 물을 못 먹어서 카네이션이 시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항상 자를 때는 마디 바로 윗부분 사선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마디 윗부분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꽂기 위해 잘라야 되는 길이는 편백나무 잘랐던 길이보다 조금 길거나 조금 짧게 해서 하나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 길이로 약간 편백나무 잘랐던 길이랑 비슷하게 한번 해줄게요. 꼽는 순서는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꽃을 꼽는 순서는 처음에 편백나무를 꽂았던 거랑 같은 순서대로 꽂을 거거든요. 기억하시죠? 플로랄 폼 정 가운데 꽂고 동서남북 네 방향 꽂고 그 사이사이를 채워줘가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카네이션을 중심부에 이렇게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네이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카네이션이랑 비슷한 길이로 재단을 하고 꽃잎을 살짝 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라야겠네요. 자, 저에서 왼쪽을 꽂아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카네이션 마찬가지로 잘라서 꽃잎을 펼쳐주고
이번엔 오른쪽.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백 꽂았던 순서대로 앞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네이션을 뒤쪽. 그러면 이렇게 중심부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어디서 봐도 앞뒤 모습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꽂혀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카네이션은 완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스톡을 꽂아볼 건데요. 스톡을 꽂을 때 주의할 점은 꽃이 꺾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꽃은 건들지 않게 이 줄기만 잡고 우리가 잘라줘야 됩니다. 길이는 지금 잘랐던 카네이션보다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잘라볼 건데요. 처음부터 길이를 정해놓고 하면 좀 힘드니까 지금 줄기를 보시면 이 원 줄기, 제일 두꺼운 줄기에서 곁줄기로 좀 작은 줄기들이 많이 나갔죠. 이 옆으로 나간 작은 줄기들을 다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재단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잘린 줄기들을 한 번 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파리들은 항상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이파리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네이션보다 조금 길게 한다고 했죠. 이 스톡 같은 경우에는 꽃이 작으니까 좀 예쁘게 카네이션보다 길게 해서 카네이션 사이사이 공간들을 같은 길이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톡 줄기를 잘라서 또 카네이션 사이 공간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한 송이만 남아있는 줄기도 꽂을 때가 있으면 한번 보고 꽂아주시고 계속 재단을 해가면서 이 높이를 항상 맞춰가면서 비슷한 정도로 조금 높고 조금 낮은 거는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꽂아보시면 됩니다. 스톡은 지금 펴있는 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봉우리 상태인 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는 그냥 봉우리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이 봉우리들도 꽂을 때가 자리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스톡은 줄기가 약해서 우리가 꽂을 때 너무 윗부분을 자꾸 이렇게 꽂으면 얘가 꺾여요. 꺾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 플로랄 폼에 가까이 닿는 쪽에 손으로 잡고 살짝살짝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꽂아주셔야 꽃이 꺾이지 않고 잘 꽃필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톡까지 이렇게 스톡 한 줄기를 다 꽂아봤으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미스티블루를 잘라서 꽂아볼 건데요. 이 미스티블루 같은 경우는 스톡보다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톡과 마찬가지로 이 미스티블루도 줄기, 원래 있던 줄기에서 겹줄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이 겹줄기를 먼저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면 여러분들이 꽃을 꼽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곁줄기를 자르고 나면 원래 있던 줄기만 남죠. 얘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중간에 그 내가 꽂을 길이 지금 스톡보다 조금 더 긴 길이를 생각하시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꽂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가운데 중앙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나씩 꽂아주시고 돌려가면서
길이는 항상 유념을 하세요. 같은 미스티 블루끼리 다 같은 길이로 재단을 하셔가지고 이 중심부부터 돌려가면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남은 꽃 가지고 바깥 부분도 너무 길면 이렇게 한 번 더 재단을 해주셔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스티블루를 꽂아 주시는데 아까 스톡을 꽂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톡은 꽃을 건들면 쉽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티블루를 꽂는 과정에서 우리 스톡을 건들지 않도록 최대한 너무 붙어 있으면 스톡을 살짝 젖히고 이렇게 사이에 꽃을 꽂아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꽂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 센터피스, 지금 저희가 꽂는 돔 형태의 꽃은 내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우리 사람이 앉는 자리에 중앙에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뒤 양옆 어디서 누군가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돌려봐도 같은 길이로 꽂아줘야 이런 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할 과제는 끝났고요. 이 꽃을 우리가 조금 더 오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당연히 줘야겠죠. 근데 그냥 이 꽃에 물이 닿게 하면은 꽃잎이 많은 꽃 같은 이런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네는 썩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해서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플로랄 폼이 있죠? 플로랄 폼만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주전자나 종이컵을 이용해서 이 안으로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 손가락을 파기 안에 넣어봤을 때 물이 찰랑찰랑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담아두시면 되고요. 꽃에 이 뿌리가 잘린 꽃 같은 경우는 수명이 일주일 정도 돼요. 근데 이 카네이션이나 스톡이나 미스티블루 같은 경우는 수명이 이런 추운 겨울철에는 한 열흘이나 15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꽃을 오래 볼 수도 있고 조금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또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이 센터피스를 놓고 좀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험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나중에 이제 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저희 학원으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